요즘 경제 상황이 역대급으로 어렵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갈수록 물가는 치솟고 월급은 제자리인 상황에서 마트에 가서 필요한 것 몇 개만 사도 금방 5만 원, 10만 원이 훌쩍 넘어버리니 한숨만 나옵니다. 월급 300만 원 이하로 받는 직장인들은 연애와 결혼은 꿈도 꾸지 못한다는 현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작은 노력으로 재물운을 폭발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일본의 미신이라는 오해가 있지만 소금 풍수법은 우리 고유의 풍수 비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 문헌을 살펴보면 정월 대보름 아침에 용왕신께 제를 올릴 때 소금을 제물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으며 바닷물로 만든 소금이 불을 제압하는 용신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가정의 화재 예방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식에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금은 왜 재물운과 집안의 기운을 바꾸는 데 사용되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부정적인 기운과 애군을 막아주는 정화와 보호의 기능이며, 둘째는 소금 자체가 재물을 상징하여 재물운을 상승시키는 에너지를 발산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소금의 특별한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소금은 바닷물이 태양의 강렬한 양기를 오랜 시간 받아 형성된 양기의 결정체로 불순물이 제거된 순수한 양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더럽고 음습한 것들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탁한 기운을 제거하고 악한 기운과 사기를 방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장례식장 방문 후 소금을 뿌려야 한다는 관습도 바로 이 소금의 정화 특성 때문에 생긴 지혜입니다. 또한 소금은 바닷물이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고 장기간 증발 과정을 거친 후 생성되는데, 이 노력에 비해 결과물의 양이 매우 적어 예로부터 귀한 대접을 받았으며 화폐 역할을 대신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가장 정제된 기운이 모여있는 하늘의 결정체로 여겨져 강력한 재물운의 상징으로 존중받아 왔지요. 풍수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소금은 무엇일까요? 풍수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것은 바로 천일염입니다. 천일염은 바람과 태양만을 이용해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생산된 불순물이 최소화된 순수한 소금 결정입니다. 일반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구운 소금이나 맛소금과는 성분 구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풍수 목적으로는 반드시 천일염을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막간을 이용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금을 담을 용기로는 어떤 것이 가장 좋을까요? 풍수학적으로는 흙으로 제작된 도자기 재질의 단지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흙으로 만든 도자기에는 하늘, 땅, 사람의 기운이 모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천지인의 기운이 함축된 도자기에 양기가 풍부한 소금을 보관하면 하늘과 땅의 기운에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까지 더해져 음기와 애군을 정화함과 동시에 재물운을 증폭시키는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단지의 색상은 정화의 의미를 상징하는 흰색이나 항아리 본연의 색인 흑색이 이상적이며, 시중에 유통되는 검정색 단지는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꽃이나 과일 문양이 있는 것은 풍수적으로 긍정적인 의미가 있으므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소금 단지는 반드시 뚜껑이 있는 것으로 준비해야 하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소금이 흡수한 부정적 기운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소금 보관 시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은 항상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풍수에서는 습하고 축축한 곳에 나쁜 기운이 모인다고 보기 때문에 건조하고 보송보송한 상태의 소금만이 부정적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주변 환경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소금 단지의 크기는 클수록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큰 용기에 많은 양의 소금을 담을수록 효과가 증대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과 다릅니다. 소금 단지는 배치할 공간의 규모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반적으로 성인이 양손으로 감쌀 수 있는 정도의 크기면 충분합니다. 용기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소금 자체의 에너지와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소금을 담을 때 어떤 비율로 채우는 것이 좋을까요? 절대로 용기를 가득 채우지 말고 약 80% 정도만 담고 나머지는 비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을 가득 채우면 흡수한 부정적 기운을 저장할 공간이 부족해 효과가 감소하고, 반대로 소금의 양이 너무 적으면 부정적 기운을 차단하는 능력이 약화되어 마찬가지로 효과가 떨어집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준비한 소금 단지를 어디에 두어야 애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재물을 얻을 수 있을까요? 가정에서 소금 단지를 두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는 현관입니다. 모든 기운은 대문을 통해 유입됩니다. 우리 선조들은 대문의 기륭이 가문의 번영과 직결된다고 믿어 대문을 집안 기운의 핵심으로 여기고 신중하게 관리했습니다. 현대 주거 환경에서는 대문의 역할을 현관이 대신하고 있으며, 풍수학에서 양기의 세 가지 중요 요소 중 하나로 현관을 꼽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현관에 소금 단지를 배치하면 부정적 기운과 잡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출입구인 현관에서 소금이 탁한 기운을 정화하여 좋은 기운만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또한 재물을 상징하는 소금을 현관에 두면 집안의 재물과 복을 증진시키는 효과도 있어 일반 가정뿐만 아니라 사업장이나 상점의 입구 또는 카운터에 소금을 배치하는 것도 매우 유익합니다. 재물운을 더욱 강화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단지에 소금만 담아도 효과가 있지만, 재물을 더 강력하게 유인하고자 한다면 소금 위에 동전을 몇 개 올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동전의 수는 3개, 5개 같이 홀수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 단지를 현관에 배치할 때는 한쪽 구석에 뒀을 때 실수로 발로 건드릴 위험이 있거나 미관상 보이는 것이 불편하다면 신발장 내부에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땅 속에 소금 단지를 묻어 복을 기원하고 기운을 정화했는데, 현대 생활에서는 신발장이 그와 유사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현관 외의 소금 단지로 금전운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른 장소는 어디일까요? 바로 옷장입니다. 옷장은 재물 중에서 저축을 상징하는 공간이며,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항상 어두워 영적 존재들이 선호하는 장소라고도 합니다. 이곳에 소금 단지를 두면 애군을 정화할 뿐만 아니라 저축의 기운이 강화되어 재물이 축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풍수학에서는 남동쪽을 재물의 영역으로 간주합니다. 남동쪽에 소금 단지를 두면 재물의 기운이 증폭된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비문방이라 불리는 북동쪽과 남서쪽에 소금 단지를 두면 부정적 애군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으므로, 구설수에 시달리거나 최근 불운을 경험한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안에서 절대 소금을 두면 안 되는 위치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주의해야 할 곳은 침대 주변입니다. 침실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가장 오랜 시간 수면을 취하고 휴식하며 에너지를 회복하는 공간이므로 에너지 흐름에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비방용으로 사용되는 소금은 이미 부정적 기운을 흡수한 상태이므로, 이를 침실이나 침대 근처에 두면 흡수된 부정적 에너지가 수면 중에 방출되어 오히려 우리의 운기를 감소시키고 개인에 따라서는 악몽을 꾸거나 불면증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애군 차단을 위해 사용된 소금은 얼마나 자주 교체해야 할까요? 일반 가정의 경우 짧으면 3개월에서 6개월마다 한 번, 사람의 출입이 잦은 상점이나 사업장의 경우 한 달에 한 번씩 주기로 소금을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소금을 교체하지 않으면 흡수된 부정적 에너지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으며 소금이 건조함을 잃거나 변질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주기로 교체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체 시기가 되기 전이라도 반드시 즉시 소금을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소금의 습기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풍수적 관점에서 원래 건조했던 소금에 습기가 생겼다는 것은 결코 좋은 징조가 아니며, 이미 습기를 흡수한 소금은 더 이상 효능을 발휘할 수 없으므로 즉시 기존 소금을 폐기하고 새로운 소금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사용이 끝난 소금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간혹 이 소금을 음식에 활용하거나 섭취해도 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깝다고 해서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애군 차단용으로 사용된 소금은 그 목적을 다한 것이며, 부정적 애군과 음기를 흡수한 상태이므로 비용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폐기해야 합니다. 소금을 폐기할 때도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신문지 등에 싸서 일반 쓰레기통에 버려도 괜찮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싱크대나 변기에 넣어 물에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는 애군을 물로 씻어내어 다시는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소금을 교체할 때도 기존의 소금은 가능한 한 맨손으로 직접 접촉하지 말고 고무장갑을 착용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소액의 비용으로 애군을 막고 재물운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소금을 잘 배치하더라도 풍수의 기본 원칙인 정돈된 공간이 전제되지 않으면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저를 어둠에서 구해준 풍수 지식을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함께 풍요로움을 누리고자 이러한 정보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소망과 희망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그리고 풍요로운 나날 되시기를 바랍니다.